PD님 맞으시죠? 아, 네. 네네네. 네. 가정 분양이요? 네. 그 근데 사모예드.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어떤 구조를 기획을 하고 있냐면요. 네. 올해 4월 이류시사는 견주의 방치로 인해 심각한 피부병을 앓게 된 사모예드 가족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가족은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의해 구조되었는데요. 그런데 구조 후 새로운 견주에게 분양된 강아지들이 또다시 불법 가정 분양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의정부시청 도시농업과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양산에서 피부병으로 온몸이 덮여있던 방치견 가족을 구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오데트라는 엄마 견이 4년에 걸쳐 25마리의 개를 낳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8마리 개가 태어났는데 그 8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지금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소유주에게 불법 가정 분양의 피해를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시청에 이 건에 관해서 고발 조치를 부탁을 하려고 의정부시청에 왔는데, 시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 이미 해당 견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견주는 강아지 판매 사이트와 SNS에 올렸던 글을 전부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데서 네. 신고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이 같은 사례인가요? 가정부야? 가정 분양인데 가정 분양 그냥 사모예드예요. 정말요? 그거 아니야? 맞네, 전화번호 맞아요, 이 사람. 어머. 어제 전화했을 때 자기 돈 그거 아니라고 절대 안 우리가 받았다고. 이게 민원이 아는 사람들. 실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위액트와 취재진은 구매자로 위장하여 해당 견주와 직접 접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견주들 이제 밖에서 만났을 때 이제 남자분들이셨고 거대한 도베르만을 이제 산책을 시키고 오시더라고요. 몸에 문신이 좀 많으셔가지고 돌입할 때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견주의 집 안으로 들어간 일행이 목격한 것은 성인 5명과 새끼 사모예드 2마리, 엄마견 그리고 도베르만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사람이 여자분이 한 분 계셨고 남자분이 3분이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일단 강아지 짖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났고 현관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게 안방이었는데 안방에 이제 방묘창 같은 중앙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까 산책을 했던 그 대형 도베르만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약간 집안의 냄새가 강아지 좀 많이 키우는 집이구나 해서 좀 그게 썩 좋지는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진행하던 일행이 견주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들은 어디를 가는 것일까요? 55만 원을 추가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견주분께서는 현금으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제 현금 인출기가 있는 편의점으로 갔어요. 근데 이체 내역이 있어야 그거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쪽으로 갔다가 그 현금 인출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냥 계좌 이체를 하시면 안 되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계좌 이체를 하고 왔습니다. 무사히 구조를 마친 일행은 다시 한번 도시농업과로 모였습니다. 남은 한 마리의 사모예드를 구조하기 위해 일행은 수집한 증거와 함께 시청 관계자를 만나 현장을 동행하기로 합니다. 저희가 가다가 한 마리 그냥 더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집에 계시면. 견주의 집을 방문하기 전 일행들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꼼꼼히 대비합니다. 최악의 경우 경찰과 동행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앞서 진입했던 위액트의 진아 씨도 겉으론 담담해 보였지만 실은 심적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 들어가는 그러면은 약간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빡세 보였어서 약간 무서워. 기자님도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엄청 그래 보였어요. 견주의 집 앞에 모인 시청 직원과 일행들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혹시 강아지 판매하고 계십니까요? 아니요. 일단 지금 저기 의정부 시청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이분들한테 인스타로 민원을 받았어요. 돈받고 하셨다는 것까지 전해가지고 신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민원에서는 입금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불구할 수밖에 없어요. 시청과 위액트의 자택 환경 점검에 견주 일행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과 강아지들로 집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판매를 주도했던 견주는 가정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가 이제 병원에서 2년 산다고 했거든요. 어린아이 대장암 다리인데 잘라내고 항암치료 여기 보시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다행이에요. 그래서 약이 좋아지면 잘 됐어요. 의사 이런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정말로 보고 싶다. 그러니까 키웠던 애니까 새끼가 어떻게 태어날지 궁금해서 보고 싶다. 그래서 새끼가 된 거예요. 됐는데 이제 간단히 알려니까 여기서 다 키울 수가 없어요. 동물보호법령에서 본인이 사육하는 동물이나 그 동물을 번식시켜가지고 새끼를 분양하는 것 행위에 대해서 뭐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런데 다만 저희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생산업이라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영업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영리 행위를 반복하는 일로 정의되고 있어서 반려동물을 이제 영리 목적으로 번식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당연히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액트는 견주와 합의하에 중성화 수술 각서를 작성했으며 견주는 불법인 줄 몰랐다며 남은 새끼 한 마리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 어미견에 대한 중성화 그리고 마지막 자견에 대해서 소유권을 받으면서 위액트 자체가 고발 조치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약속을 했어요. 알고 그 도베르만 아이라는 아이는 본인 이제 친구한테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둘 자견들은 저희 협력병원에서 기초검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검진을 받은 후 별 이상이 없으면 임시보호처를 찾아서 아이들 성향 파악, 추가 접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입양처를 찾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물 생산업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국민신문고라는 제도 자체에서는 불법성 여부에 대한 이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뭐 광고를 하는 흔적이라든가 저희한테도 요즘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것까지 많이 캡처를 해서 보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제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할 경찰서 쪽으로 관련 내용이 이송되기도 하고요. 이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영업에 대해서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된 강아지가 또다시 불법 가정 분양의 굴레에 갇히기까지 몇 년 새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려동물 시장 규모와 더불어 어두운 그림자 역시 커졌는데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위액트는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인식? 그냥 내가 집에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들이 예쁜 새끼 낳는데 뭐 그냥 몇십만 원 주고 파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보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불법 가정분양 신고는 사이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려인 1500만 시대 보다 성숙한 반려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cause I feel like taking